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약영업을 하시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경험하실 때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시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늘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지컬 그리고 크리티컬 싱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인가요? 옆에 보시는 이 예시문과 같이 오늘 김 과장은 이 이사에게 최근 경영 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매출 부진과 고객 불만 증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문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해결은 목표와 현상 그리고 땡땡을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땡땡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목표와 현상에 대한 간격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형 문제가 그 다음에 혁신형 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형 문제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형 문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법, 2C thinking, 크리티컬 싱킹과 크리티컬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법 2C thinking, 크리에이티브 싱킹과 크리티컬 싱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매우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진짜 문제를 가려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형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러한 크리티컬 싱킹의 세 가지 프로세스를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1단계 현상 파악을 하는 거. 우리는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핵심 문제를 도출하는 거. 그리고 3단계, 해결책을 찾는 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크리티컬 싱킹의 1단계, 형상 파악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관찰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시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는 예시, 4개의 예시문 중에서 관찰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3초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관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바로 추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말고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측은 미루어 생각하는 것, 혹은 어떤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추측일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관찰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서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크리티컬 싱킹의 2단계 핵심 문제 도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는 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그룹핑했다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룹핑을 통한다면은 문제 가능성을 추론할 수가 있고 핵심 문제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룹핑에도 바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EC 방법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빠진 것이 없는 것. 자, 중복되지 않는 예시로 본다면은 자동차 분류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 자동차, 이륜구동 자동차, 그 다음에 전륜구동차.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생물의 분류를 본다면은 포유류, 어류, 파충류로서 빠진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분류에서 MEC 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인구 비율, 2번 자동차 종류, 3번 기업의 비용, 4번 마케팅 포피.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자동차 종류와 마케팅 포피에 대한 내용들이 MEC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MEC하게 그룹핑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MEC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MEC하게 그룹핑하는 프레임의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MEC의 프레임 두 가지는 바로 옆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외부와 연관된 문제일 경우에는 3C, Company, Customer, Competitor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이고요. 내부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4M, 인력과 돈, 자재와 업무 방법에 대해서 접근해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력적인 문제를 들었을 때는 최근 들어 이직률이 높아졌을 경우, 그 다음에 신입사원 OJT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서 우리는 인력적인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트러블이 2% 증가되었다. 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새로운 마케팅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를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자재나 업무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을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리티컬 싱킹의 3단계 핵심 문제 도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기법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5Y 기법으로 해결하라. 이 5Y는 도요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컨설팅사로서 매우 유명한 맥킨지에서조차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 이유를 찾는 질문을 최소한 5번 이상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기계의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현상을 4M으로서 그룹핑해서 문제를 추론해 보니 이러한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설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5Y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첫 번째 Y, 왜 잘려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손가락을 기계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Y, 왜 넣었을까요? 그것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Y,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부품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네. 네 번째 Y, 왜 부품이 고장났을까요? 유지 보수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겠죠. 5Y, 왜 소홀히 했는가? 바로 정기 점검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정기 점검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정기 점검 매뉴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당연히 해결이 됐었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아빠로서의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 나가 노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잘못된 5Y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밖에 나가 놀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위험하다, 사람들이 안 다녀서 해가 안 떠서 지구 자전 때문에 자세한 건 아빠도 잘 몰라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별 상관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렇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 않을까요? 아니겠죠. 아빠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안 다녀서 밖이 어두워서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해결책을 찾는 데에 성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5Y에도 질문의 원칙이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점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크리티컬 싱킹에 대한 문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